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벌써 66화가 되었고 한 주의 중간이 왔습니다. 수요일이죠. 오늘 보니까는 들어오신 분들이 또 모략질을 하시네요. 모함.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럼 오늘 여러분 모함으로 방송 주제를 한번 설정해 보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들어오신 그 도현님, 그리고 주희애님, 상령님, 혜라님, 지연님, 종우님, 은영님, 환님 반갑습니다. 노래 제목이 뭔가요? 노래 제목은 구윤회라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너라는 그룹이죠. 예, 거기에 속해 있는 멤버일 텐데 제목이 메리미입니다.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는 갑자기 듣다 보니까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근데 또 그걸 가지고 어 M교수 결혼설이 돌고 있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하나요? 일단 학교 졸업부터 해야죠. 그래요. 진짜 결혼해요? 절들 축하드려요. 아이, 무슨 결혼을 합니까? 저는 공포학과 결혼할 겁니다. 네. 선곡을 잘 못하셔서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선곡을 해드릴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노래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다음 방송부터 네, 여러분들 원하시는 노래로 한번 틀어볼게요. 네, 그래요. 자, 어쨌든 오늘도 어김없이 공포 라디오는 진행을 합니다. 오늘 제가 요 근래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몸살이 나가지고 죽겠습니다. 죽겠어. 몸살이 나서 낫질 않아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제보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우리 김상현님께서 보내주신 제보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앵콜까지 합쳐서 네 개 정도 들어볼 것 같습니다. 기묘한 이야기들이랑 도시괴담 그리고 실화를 섞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라디오인가요? 선곡 신청해요. 그럼요. 네. 금요일 날은 공포스럽게 황병기의 미궁을 추천해 봅니다. 미궁 들으면 아마 자지러질 텐데, 특히 그 끝부분에 아르르르르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자, 어쨌든 이런저런 노래도 좋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좋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공포 라디오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 같이 이야기들 나누어 보고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나름 따뜻해졌는데 어찌 몸살이 걸려가지고 지금 죽을 맛입니다. 거의 타이레놀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것 같아요. 아주 몽롱해서 그렇습니다. 자, 아, 요즘 유튜브도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독자들이 늘긴 늘더라고요. 벌써 200명이 넘었죠? 220명 가까이 되는데 한 1000명 정도 넘으면은 진짜로 유튜브만 해서 캠 방송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왜 1000명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아마 그 1000명 중에 캠 방송을 하면은 100명이 채 보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충격과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서 도대체 이 양반이 뭐 하는 사람인지. 화이트밴드 좋아요. 화이트밴. 그래요? 화이트밴. 뭔지 알아요. 화이트밴. 근데 이제 약을 사러 갔더니 약국문이 벌써 닫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의점 가서 그 상비약 사서 먹었습니다. 300명 되면은 캔방 약속했잖아요. 300명은 너무 무리예요, 무리. 유튜브 1000명 찍으면은 넘어가고 못 찍으면 그냥 관두고 그러겠습니다. 한솔님,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가희님도 오셨고 인화님도 오셨고 강령술이 보고 싶으시다고요? 인화님, 저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강령술은 왜 우리 웬만하면 건들지 맙시다. 강령술은 진짜 무서워요, 정말로. 저도 몇 번 해봤지만은 그렇게 썩 기분 좋지 않습니다. 뭔가 좀 뭐라 해야 될까? 수명이 깎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래요. 거짓말쟁이. 아니 간단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냥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지 말라 그래도 제가 사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300명이 되더라도 제가 컴퓨터를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 근래. 라디오 솔직히 많이 보지 않아요. 그래도 꾸준히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라이브 생방송이 아니더라도.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거의 넘어오지 않았고요. 네, 오시라고 해도 절대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눌러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위한 방송 그리고 페이스북을 위한 방송을 동시 송출을 하려고 해요. 네, 동시 송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컴퓨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 견적을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는데 한 8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찌꾸루 게임, 뭐 게임 공포 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돌려버리면은 싱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마나 이유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못하고 있고요. 할 게임이야 뭐 뭐라게 많죠. 조성인님께서 1000명 되면은 2000명, 2000명 되면 3000명 구라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제학 원론보다 무서운 게 없을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경제 원론이요? 저 그거 D제로 받았는데. 재수강도 C제로 받았습니다. 교수님 이름이 이덕호였는데. 씨. 아유, 욕할 뻔했네. 네. 지금 유튜브 넘어가요. 지금 넘어간다고요? 그래요. 뭐 구독 누르실 분들은 누르시고 뭐 아니신 분들은 아니시면 되죠.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되기 전에 100화 끝날 것 같아요. 100화 끝나면은 뭐 101화 하면 되죠. 그리고 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래동화, 전래설화, 그리고 귀신에 관해서, 미스테리에 관해서 1시간 정도 이야기해보는. 맨날 우리가 무서운 이야기들만 모아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니까는, 물론 이것도 재밌지만은 또, 새로운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한번 알아보고 만들어보고 있어요. 네, 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에리님 옛날에 짝사랑이 덕호였어요? 그래요. 전래동안 전래 재밌겠다 라고 주혜님께서 또 욕하고 싶은데 욕은 못하니까. 네. 그래요. 서론인이 너무 길었죠.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김상현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고요. 이거 되게 무섭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치고는 꽤나 무서운 거고요. 이야기 뭐 실화라고 하니까 네, 진짜 실화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조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약 3분짜리고 네, 재밌을 겁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해보고 네, 이야기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이 이야기는 공포학도 김상현님께서 제보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군대 후임이 말해주었던 실화입니다. 늦은 밤,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집이 주택가면서 정류장이 꽤나 멀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 노래를 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걷다 보니 앞에 빨간 원피스에 빨간 구두를 신고 걸어가는 뒤태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틀고 다니면 민폐일까 싶어서 노래를 끄고 옆을 지나쳤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우니까 앞모습도?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여자는 깜깜한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릎 양쪽이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약간 놀라기도 했고 그 때문에 조금 빨리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분 동안을 앞만 보고 빠르게 걸어갔는데 갑자기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걷고 있었는데 아까부터 그 여성의 구두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살짝 돌아봤는데 그 여성과 저의 그 거리가 간격이 똑같은 겁니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아 더 빠른 걸음으로 걸었는데 잠시 뒤에 돌아보니 또 같은 간격으로 그 여자는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너무나도 놀라고 무서워서 집까지도 얼마 안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문을 바로 잠궈버렸고 2층 방으로 뛰어가서 마음을 추스리고 창문 밖을 바라봤는데 아까 그 여성이 밖에서 계속 제 창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나머지 커튼을 치고 방 안에서 꼼짝을 안 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밖을 보니 그 여성은 없어졌지만 아침 뉴스 기사에 여성 한 명이 실종되었다고 뉴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골목길에서 그 여성을 보지 못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옆집에 사는 아는 여동생은 검은색 우비를 입은 아저씨가 자기가 빨리 걷는데도 뒤를 보면 항상 비슷하게 쫓아오는 일이 있었다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저희 동네 앞에 있었던 그 실종 사건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김상현님께서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깔끔하네요. 굉장히 깔끔하죠? 그 여자가 왜 쫓아왔을까? 아마 그 남자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 듯이 쫓아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간격 유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신기합니다. 아무튼 뭐 실종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이 실종당했다. 자신이 죽임을 당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그냥 뭐 단순한 귀신이었을 수도 혹은 이상한 여자였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뒤에서 누군가 쫓아온다 라고 한다면은 대개 남성이 쫓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는 뭐 여성이다 보니까는 어찌 보면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게다가 막 구두 소리 막 또각또각또각또각 내면서 쫓아오면 진짜 무섭긴 하겠죠. 아무리 빨리 걸어도 계속 쫓아온다고 생각해봐요. 결국에는 내 걸음에 맞춰서 걷고 있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오해는 하지 맙시다. 재은님께서는 이삿짐을 싸면서 들으신다고. 요즘 이사철인가요? 요즘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쁜 줄 알고 이제 쳐다봤는데 예쁜 분이 아니었고 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되게 좀 이상하긴 하죠. 저녁에 선글라스 끼는 이유는 뭐 수술했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귀신이거나 혹은 눈이 없는 사람으로 착각한 경우도 있겠죠. 조영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오시네요 진짜. 네 반가워요. 차로 잰 듯한 길이 감각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슬님께서 친구가 전화와서 멍멍거리는 바람에 늦었어요. 우잉. 친구가 멍멍거려요? 결혼철은 9월이에요? 아 그래요? 결혼을 원래 9월에 하는 거예요? 저랑은 관계없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오해하면 덜 무섭죠. 이런 일 같은 경우는. 근데 뭐 되게 무섭긴 무서워요. 뭐 거기 또 그 여자만 본 게 아니라 우비를 쓴 남자를 본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똑같이 간격을 유지해서 쫓아왔었다. 근데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그쵸? 지금 당장 여러분들 밖에만 나가도 어두컴컴한 곳이 분명히 있고 거기서 뭐 단 둘이 걷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무섭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뒤에서 걷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걸음을 늦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가라 이거죠. 근데 보통은 둘 다 놀랍니다. 네. 용차님께서는 늦어버렸구만. 오징어에 쇠주로 먹다가 그만. 와 오징어에 쇠주 먹으면 그 저기
막 위 작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사님이 한잔 하길래요. 여사님이야? 아, 저기 부인분이요? 기숙사 점호 끝나고 이제 왔다영. 민지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니 기숙사 점호를 무슨 11시에 해요? 점호는 보통 9시 40분 정도 하는데. 그럴 수 있죠. 자, 어쨌든 첫 번째 이야기 굉장히 깔끔하게 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목이 의뢰인이에요. 의뢰인. 보통 의뢰라고 하면은 뭐라 해야 될까? 뭔가 부탁을 하고 뭔가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돈을 주고 뭔가 네, 대가를 주고 뭔가 행동을 대신해 달라. 뭐 그런 거겠죠? 네,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조금 이상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실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가 뭐 심부름 센터라는 것들은 대부분 알고 있죠. 단순히 뭐 심부름 센터라고 하면은 뭐 배달부터 시작해서 뭐 공장 같은 거 인력도 써주고 퀵 배달. 근데 이제 심부름 센터를 정말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청부살인까지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거의 없죠. 어, 찬님 유부남 어머니요? 어머니와 용찬님은 어머니랑 드셨구나. 죄송해요. 재은님께서는 전 밤늦게 맨날 걸었었는데 생각해보니 겁도 없이 다녔네요. 그래요. 요즘 무서워요. 정말 무섭다고요. 근데 과연 재은님 과연 겁이 없어서 자 오늘은 모함의 날이니까 네 아리님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늦었어요. 그러게요. 김준우님 저 또 왔어요. 반가우시다면은 쭈누 짱짱맨을 외쳐주세요. 요즘도 짱짱맨을 써요? 그래요 짱짱맨. 아 그러니까 맨날 그 심부름 센터 하면은 괴담 돌잖아요. 뭐 청부살인 해가지고 뭐 저기 필리핀 가가지고 필리핀에서 죽이고 온다던가 태평양 한복판에서 막 물고기 밥으로 던져버린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그래요. 자 어쨌든 두 번째 이야기 의뢰인입니다. 의뢰인 무엇을 의뢰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야기 약 3분 30초짜리니까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의뢰인. 예전에 심부름 센터에서 일했던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들은 이야기다. 심부름 센터라고 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온갖 이상한 의뢰가 다 들어온다고 한다. 예를 들면 40에서 50kg 정도의 무언가가 들어있는 볼판지를 차 두세 대로 인근 도시로 옮긴다거나 이상하게 비릿한 냄새가 나는 목욕탕을 청소하는 것 같은 것이다. 언제나 살짝 범죄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도 매번 들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것 이상으로 괴상한 의뢰가 들어왔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저주해서 죽이고 싶다는 의뢰였다. 물론 살인같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이었지만 저주라는 특이한 사례였기 때문에 사장에게 상담을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무조건 마트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쨌거나 저주는 형법에 걸리지 않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의뢰인을 사무소에 모셔와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만나자마자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눈에 보였다. 분명 여자였지만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어 있었고 아래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고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의뢰의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각오는 했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일이었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만 했다. 결국 회사 측에서는 저주에 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해준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 저주를 대신해줄 사람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
대충 한 명을 찾아서 부탁하면 되니까 친구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물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해서 꽤나 고생했지만 어쨌거나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을 찾아 전화를 걸어 일을 부탁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의뢰인에게 직접 저주를 해줄 사람을 소개시켜줬다. 그리고 계약은 끝났다. 그렇게 몇 개월 정도가 지난 뒤 친구는 문득 그 사건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때 소개시켜줬던 영능력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영능력자는 그 의뢰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깜짝 놀란 친구가 이유를 묻자 영능력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도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일기를 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저주를 걸었던 게 튕겨나가져 버려서 그 대상이 알아차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저주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의뢰인이 저주를 했던 그 사람에게 제대로 먹히지 않자 그게 들킬까봐 자신이 자살한 것이다. 네, 두 번째 이야기. 의뢰인 듣고 오셨습니다. 되게 신기한 의뢰죠. 일단은 누군가를 저주해달라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되게 새로우면서도 오싹한 그런 의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센터 쪽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저주할 만한 사람을 찾아다가 갖다 줬는데 저주가 튕겨져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저주가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혹여나 그게 걸릴까봐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게 저주를 걸고 자살을 했다 라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 그래요. 저주도 함부로 거는 게 아니겠죠. 저주라고 하면은 진짜 다양해요.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뭐 우리는 인형으로 되게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인형보다도 어떤 매개체를 네, 그 저주하고 싶은 대상을 매개체에다가 옮겨놓고 그 매개체를 저주함으로써 네, 그 사람에게 저주를 건다. 이게 사실 되게 오랫동안 많이 쓰였던 저주 방법이죠. 뭐 부두교에서도 그랬었고 혹은 뭐 토속신앙, 민간신앙에서도 그런 일들이 정말 빈번했었었고요. 저는 지금 사무실에서 혼자 이어폰 꽂고 듣고 있어요. 아직까지 일하고 계세요? 물론 이걸 듣고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건 아니겠죠? 저주. 그러니까 저주가 튕겨지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런 것들 사실 애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저주가 튕겨져서 그 저주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해리포터 같은 거, 그쵸? 근데 저주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나오긴 합니다. 어디에서든 간에 정말 많이 나오고요. 어느 지역이든 저주가 나와요. 그만큼 사람을 싫어하고 그거를 보통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살을 날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살을 보낸다, 살을 씌이게 한다. 근데 그런 행위는 되게 네, 돈도 많이 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거 안 해줄 거예요.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그 무속인 협회라고 이야기하죠. 생각보다 입김이 굉장히 세고 그 안에서 정해진 네, 법률이나 법규 쉽게 얘기하면 뭐 규칙이겠죠. 그런 것도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자살한 거임 그냥? 네, 자살한 거죠. 그러니까 저주가 이제 자기가 저주했다는 걸 걸리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어, 뭐라 해야 될까? 뭐 은영님이 무슨 뭐 자기한테 천적이 있어. 그러니까 정말 은영님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저주를 했어. 근데 그거 알게 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쵸? 나 죽으라고 저주를 걸었는데 누군가가 그리고 그 누군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가만히 안 있겠죠? 뭐 자기가 무서워서 자살을 했겠죠. 저 같았으면 튕기더라도 어, 다시 하겠죠. 재은님께서 보통 저주한 흔적을 봐서 오싹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봤었는데 튕겨졌다는 이야기는 처음이네요. 재웅님도 그렇다고. 해품달이 생각나요?
아리님께서는 일을 안 하고 새벽 작업이 있어서 대기하고 있어요. 새벽 작업이요? 아이고, 그게 더 무서운데요? 양식님, 안녕하세요. 잠깐 자다가 지금 일어나서 들어왔네요. 아, 요즘 피곤하죠. 어떻게 이게 봄이 와서 그런지 되게, 네, 봄을 타는 건가요? 뭔 놈의 봄을 탑니까? 그죠? 아이고, 여러분들, 이제 봄도 됐는데,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니시고 바쁘실 것 같아요. 그쵸? 뭐 그게 뭐 연인이 됐던 간에, 뭐 친구가 되었던 간에, 혹은 혼자 여행을 다니던 간에, 봄은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거죠. 네. M 교수님 진짜 좋아하는데, 일 때문에 맨날 못 듣다가 지금은 한가해서 라디오 처음 들어요. 교수님 목소리 좋으시네요. 참고로 전 남자입니다. 아, 마지막은 읽지 말 걸 그랬어요. 그래요. 너무 고마워요, 재육님. 반가워요. 환영해요. 우리 현주님은 원래 피곤하시다고요? 아, 그니까요. 요즘 저도, 아, 죄송해요. 우리 앙식님은 항상 제가 볼 때마다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휴대폰이 저 멀리 있거든요. 제가 이걸로 댓글을 보고 있는데 잘 안 보여서 미안해요. 아, 저도 요즘 그 몸살도 나고 막 이것저것 한다고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피곤에 쩔어 살고 있습니다. 봄은 항상 커플을 만들고 저는 아니죠. 이슬님 아까 그 환님 보니까 친구신 것 같던데 어떻게 모함 한번 해드릴까요? 사귀었으면 좋겠다. 가희님께서 그래요. 뭐 떤 남자든 어떤 여자든 너무 서로가 이제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뭔가 재고 계산하고 단순히 뭐 연인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그뭐 동성을 만나더라도 항상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대학교를 넘어오고 나서는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항상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배경 보고 그러지 말고 사람 딱 마음만 딱 보고 어, 마음이 너무 예쁜데 너무 멋진데 바로 고백. 그래요. 우리 환님께서 커플 망하라고 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년님께서 근데 차라리 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름 겨울은 너무 춥고 덥지 않습니까? 와 막 여름에 막 육수 나오잖아요. 그쵸 육수. 저만 그래요? 죄송하지만 전 커플이에요라고 현주님께서 여기서 또 니들 한번 엿대봐라라고 네 찬물을 그냥 버킷 챌린지처럼 아이스 버킷 챌린지처럼 들이부으시네요. 그래요. 이환님께서 여이슬이랑 사귀라면 그 사람처럼 저 자신에게 마치 그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나온 사람처럼 저 자신에게 저주를 걸겠습니다. 라고. 이슬님도 나도 싫어. 그리고 그들은 10년 뒤. 그래요. 앨리스님 반가워요. 앨리스님은 또 유튜브에서 넘어오신 몇 분 안 되는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종필님께서는 이성을 만나서 무얼 하냐고. 이미 뭐 해탈하셨나봐요. 근데 항상 이성을 만나든 안 하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삶의 질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또, 그쵸. 결혼하면은 우리가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우리 공포학도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어, 무서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어느 정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요 사이에서 만나면 되게 재밌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포 영화를 같이 본다던가, 공포 연극을 본다던가, 아니면 공포 라디오 같이 듣는다거나, 그쵸? 공포 영상 찾아서 본다던가, 공포 책을 같이 본다던가, 공포 카페를 간다던가, 혹은 방탈출 카페, 혹은 놀이동산에 있는 그런 뭐 무서운 귀신의 집 같은 데를 뭐 같이 간다던가, 되게 좋은 네 데이트 코스들이 굉장히 많겠죠. 뭐 흉가를 같이 가는 것도 재밌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빠 저기 남양주에 괜찮은 흉가 있는데 어떻게 드라이브 한번 갈까? 오 그래. 역시 너는 다르구나. 너와 나는 코드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은
오빠랑 같이 한번 흉가 가볼래? 그리고 나서 발생하는 일이,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나서 발생하는 일이, 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뱃속의 못입니다. 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자코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가죠. 뱃속의 못. 1년 전의 일이다. 나는 경상도에 있는 유명한 흉가의 친구 여러 명과 함께 담력 시험을 간 적이 있었다. 그때도 카메라의 셔터가 눌리지 않는다거나 음성인식으로 기동되는 내비게이션이 조용한 차 안에서 갑자기 켜지는 등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 후였다. 그로부터 사흘 정도가 지난 후 밤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미친듯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정말 너무나 아파서 피를 토할 것 같은 아픔에 시달리며 침대 위에서 뒹굴었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서 엑스레이 등 여러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소장에 5cm 길이의 녹슨 못이 들어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수술을 통해 무사히 못을 꺼낼 수 있었지만 의사는 왜 이런 게 들어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나는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었다. 설령 식사를 하다가 삼켰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식 못하고 먹을 리가 없었다. 갑자기 밤에 배가 아팠던 것도 그렇고 나는 어쩐지 그날 밤 무엇인가가 내 장 속에 못을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싶었다. 나는 정체 모를 공포에 휩싸여 떨기 시작했다. 그 큰 못이 뱃속에서 나오고 며칠 뒤 나는 함께 터널에 갔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하지만 휴대폰이던 집이던 어째서인지 묘하게 타이밍이 어긋나서 그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휴대폰에 전원이 꺼져 있다던가 집에 전화를 해도 가족이 받아서 미안하다고 지금 막 밖에 나갔다고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얼마 뒤 나는 간신히 퇴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친구와도 연락이 닿았고 집에 병문안을 오게 되었다. 이때만 해도 나는 친구에게 입원은 했지만 무사히 퇴원하게 됐어 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친구와 어느 정도 잡담을 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왜 입원했냐고 질문을 했다. 나는 내 장 속에서 녹슨 못이 나왔다고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러자 친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리고 그런가? 그게 못이었구나 라고 중얼거렸다. 너무 신경이 쓰여서 되묻자 친구는 자신이 터널에 갔던 후 계속 꾸던 꿈에 관해 말해주었다. 그것은 자신의 뱃속에서 홀쭉하고 새까만 버섯 같은 것이 하나 나와서 뱃속으로 스물스물 돌아다니는 꿈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는 비로소 그것이 못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결국 친구가 왜 그런 꿈을 꾼 것인지, 못은 도대체 어떻게 내 뱃속으로 들어간 것인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내 뱃속에서 못이 나온 것만은 사실이다. 네, 세 번째 이야기 뱃속의 못 듣고 오셨습니다. 되게 섬찟하죠? 물론 뭐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뭐 흉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못이 소장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일단은 그냥 뭐 도시괴담이겠죠. 네. 근데 뭐 되게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도대체 5cm짜리 못이면은 어쨌든 삼킬 때 그게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못이 있는 걸 모른 상태로 어떻게 음식을 보고 먹을 수가 있었는가. 근데 이제 친구의 꿈에서는 무슨 버섯 같은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뱃속으로 들어갔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게 못이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조금은 무섭기는 해요. 근데 굉장히 좀 무섭긴 한데 아무래도 뭐 흉가를 갔다 오면은 항상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거길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겁을 먹고 한 일주일 정도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즐겁지만은 않죠. 특히 흉가 같은 경우는 혼자 가는 거는 뭐 그렇다 치겠는데 친구들과 같이 갈 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되게 재밌고 굉장히 즐겁죠.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네, 점점 무서워지죠. 친구들과 야 오늘 너무 재밌었어 이러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서 불 끄고 딱 누워있는데 뭐 쫓아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게 되죠. 그래서 잠잘 때 무서워요. 혹여나 가위 눌리는 것이 아닌가? 혹은 악몽을 꾸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 무서움으로 덜덜 떨죠.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해요. 결국 안 좋은 꿈을 꾼다던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네. 콤프라이크를 많이 먹어서 몸에 철분이 쌓여서 못이 생긴 거 크크. 콤프라이크 먹는다고 그러면은 그래요. 콤프라이크에 철분이 많죠. 네. 현규님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1시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네, 듣지 못합니다. 아, 이슬님은 불 켜고 주무세요? 불 켜면 막 눈 아프고 그래서 못 자기 좀 어렵지 않나요? M 교수님은 아오키가라 숲 갔다 와서 별일 없으셨나요? 네, 별일 없었습니다. 아오키가라가 사실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1000명 넘게 자살하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은 그곳이라고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거길 놀러 갑니다. 아오키가라를요. 왜요? 정말 좋은 휴양림이 많거든요. 호수도 있고 걷기 정말 좋죠. 주변에 이제 경관도 굉장히 괜찮고. 근데 뭐 이제 뭐 거기 이제 산책로를 벗어나는 곳들은 이제 못 들어가게 하죠.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니까. 못 나와요, 못 나와. 아우, 정말. 정말 가면은 못 나와요. 딱 보면 못 나와요, 진짜. 근데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숲이 굉장히 그 빽빽해가지고 한 5시만 돼도 숲 안에 100m 정도가 안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숲에 들어가면은 막 저기 뭐가 있고 막 해가 보이고 막 저 안에 뭐가 있고 막 산장이 있거나 뭐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5시 정도 이제 제가 그 길 걸었을 때는 일단 너무 껌껌해가지고 한 그때 당시에는 한 진짜 정말 거짓말 아니고 한 50m? 50m도 안 보였어요. 특히나 이제 굉장히 껌껌해져가지고 5시 반에 그 숲을 이제 산책로를 닫아버리더라고요. 네, 너무 어두워지니까. 혼자서 혼숨하고 난 뒤에 감기 걸리시지 않았나요? 그건 이제 제가 춥게 자서 그런 거죠. 그래요. 참 그때 그렇죠. 제가 감기 한번 걸리면 진짜 진짜 몸이 이골나거든요. 네, 그때 그랬죠. 이거. 불 켜고 자는 것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예요. 그래요? 불 켜고도 잔다고요? 새벽에 아빠가 끄고 가요. 그냥 본인이 끄고 주무시지.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서프라이즈 같은 것만 해도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어 TV에 7월달, 8월달이 되면 항상 남양 특집이라는 걸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즉, 웬만한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TV 프로그램은 남양 특집을 꼭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나면은 도저히 밤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혹여 이제 잠에 들더라도 새벽 한 3시, 4시쯤 되면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긴 가야 되는데, 와, 너무 무서워서 이불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랬죠. 서프라이즈,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TV 특종 놀라운 세상, 개그 콘서트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무한도전도 남양 특집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런 이제 막 놀러와 같은 데서 이제 무서운 이야기들 하잖아요. 스펀지나. 그런 거 보면은 도저히 제가 새벽에 화장실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운이 좋게 이제 뭐 누가 가족 중에 한 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틈은 네, 노려가지고 화장실을 가고 그랬었죠. 저는 오리지널 전설의 고향 세대예요. 그럼요. 저도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많이 봤죠. 내 다리 내놔. 그리고 이야기 속으로 토요 미스테리. 그리고 위험한 초대까지. 옛날에 그것도 있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극히 드물 텐데. 지금 한 35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옛날에 경인방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울에서 경인방송이라고 그때 당시에 12번인가 14번에서 했던 거고 ITV라 그랬죠. 거기서 이제 어, 강원래 씨죠. 예전에 클론을 하셨던 그 강원래 씨가 했던 뭐 뭐였더라 이름이? 되게 뭐였더라? 뭐 무슨 뭐 고스트 뭐 어쩌고 저쩌고였는데 거기도 무서운 이야기 되게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어 어디였더라? TVN이었던가? 이 채널이었던가? 그 고스트 스팟도 있었었고 저는 진짜 그거 찾아보느라고 와 웬만하면 다 봤어요. 여러분들께서 그 시리즈 그 에피소드 기억나시나요? 라고 해도 네 웬만하면 다 할 겁니다. 2007년 2007년 8년쯤 전설의 고향 보면은 지금 엄청 잘된 배우들 나오고 한은정 씨 나오는 여운의전 그렇죠 맞아요. 그때만 엄청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왔죠. 진짜 지금은 이제 내노라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끝날 때 다 됐나요? 유엔님 아니요 이야기 네 더 남았죠. 저도 어렸을 때 금요일에는 이야기 속으로 토요일에는 토요 미스테리 진짜 무서웠었는데 찬미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교수님이 보신 건 리메이크일걸요? 경인방송을 아시는 분이 계시긴 하네요 찬미님. 고스트 헌터 그렇죠. 이야기 속으로는 유튜브에 다 올라와서 정주행했어요. 지금 보면 솔직히 조금 유치한 유치뽕짝이죠. 근데 내용 자체는 되게 무서워요. 막 옛날에 북한 탈북자가 나와서 막 이야기해주는 것도 있었고 내용 자체가 진짜 새로웠죠. 근데 이야기 속으로도 나중에는 이제 소재가 다 떨어지다 보니까는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랬었죠. 그래요. 근데 네 번째 이야기 백미러에 비친 것 이번 내용도 아마 토요 미스테리나 이야기 속으로 뭐 고스트 스팟 등등 되게 그런 데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비스무리한 그런 주류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아마 들으시면서 그렇게 무섭지는 않지만 재미는 확실히 있을 겁니다. 네. 네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목이 백미러에 비친 것인데 뭐 백미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백미러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안 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백미러라고 하면은 이제 왼쪽 뒤에 뭐 오른쪽 뒤에 보는 그 거울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재은님께서 케이블 TV에서 법사나 무당들 나와서 빙의한 사람 퇴치하고 그런 거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엑소시스트 맞아요. 그때 유명했던 사람이 김세환 퇴마사였던가. 근데 레퍼토리가 너무 똑같아. 저기 한 마리가 있군요. 자네는 여기 왜 왔나? 아우,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막 혼자 연기하고. 보고 있으면 참, 네. 요즘은 먹거리 엑스파일이 제일 무서워요. 요즘 이야기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뭐, 저도 대왕 카스테라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뭐 사먹고 그러는 사람은 자네 아니에요. 근데 기회가 되면 먹긴 먹는데, 카스테라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찬미님께서 M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야기는 녹음해놓고 재생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녹음해놓고 틀어놓습니다. 엑소시스트 재밌었는데. 와, 오랜만이네요. 맞아요. 다들 연배가 있으셔서 그런지 다들 춘추가 꽤나 되시나 봐요. 재밌다고 좋다고 또 추억을 되짚고 계시네요. 그래요. 항상 공포 라디오라고 한다고 해서 무서운 이야기들만 할 필요는 없죠. 공포학과가 항상 그런 존재입니다. 군대 괴담을 올리면은 그때 당시에 같이 복무했던 뭐 선임들 후임들 만나는 장소가 되고 무서운 이야기 하면은 꼭 특히나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댓글을 잘 안 달아드리는데 어 썸남 썸녀들이 엄청 댓글을 많이 달아요. 오빠 이거 어때? 이거 무섭지? 이건 무섭지? 하면서 괜히 막 무섭지도 않은데 막 무서워. 영화 이런 거 올리면은 막 오빠 이거 보러 갈까? 오빠 언제 나와? 막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막 부글부글 끓죠.
네, 항상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공포뿐만이 아니라 이걸 소재로 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네, 한번 어필해 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백미러에 비친 것. 바로 한번 가볼, 주남, 주남님께서는 12살짜리 아들이 있으세요. 주남님께서 12살 우리 아들이 M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12살이면 5학년이겠죠? 아이고, 2년 뒤면은 중학생이네. 그리고 5년 정도 지나면은 수능을 봐야 되죠.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바로 한번 가보고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봐요. 백미러에 비친 것. 지난달 내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날 나는 낮에 혼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T자형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에 걸리는 바람에 나는 심심해서 여기저기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백미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차 뒤에는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있었고 운전석에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조수석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물론 이상한 것이라고는 해도 사람이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긴 머리카락의 여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이상했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운전석의 남성보다 앉은 키가 너무나도 낮았습니다. 머리의 위치가 남성의 어깨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키라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 여자의 머리 크기나 어깨 폭을 봐서는 분명 성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리에 앉으면 남자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곳에 머리가 있을 텐데 그 여자는 어떻게 봐도 머리가 너무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눈도 이상했습니다. 눈썹과 눈매가 완전히 치솟아 차 바깥에 무엇인가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미러로 보일 뿐이었지만 나는 그 여자의 모습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차가 흔들리는 것인지 내가 떨고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신호는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엑셀을 밟고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백미러를 보자 승용차는 그대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T자형 교차로입니다. 즉, 앞이 없는 삼거리입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승용차는 앞에 있던 벽에 무서운 기세로 충돌해버렸습니다. 나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고 승용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차에서도 사람들이 내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을 들여다본 나는 너무나 큰 공포에 사로잡혀 말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승용차 안에는 한 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붉은 옷을 입고 있었던 그 긴 머리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만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남자는 귀신이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무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내가 백미러로 봤던 것처럼 붉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은 피에 젖어서 붉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하얀 옷이었던 겁니다. 나는 도대체 거울을 통해서 뭘 봤던 것일까요? 네, 네 번째 이야기. 이거 되게 무섭죠? 저는 이거 녹음하면서 저도 이제 상상이 되니까는 더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나름의 해석을 조금 해볼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죠. 특히 그 남자의 행방이 어디로 간 것이고, 여자는 도대체 방금 전까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왜 운전석에서 사망을 한 상태로 있었는 건지.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마 이 지금 말하는 이 화자, 남성이 말하는 걸로 봤을 때는
확실히 그 여자의 이제 앞으로의 그러니까 모습을 잠깐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전방으로 달려가서 그 앞으로 충돌해서 사망한 것도 어쨌든 남성이 운전석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귀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 남자가 이제 여성한테 이제 씌어서 사망을 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원래 흰 옷을 입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딪히고 나서 네, 피로 젖었다. 그 모습을 이 화자가 먼저 본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운전석의 남자는 뭔가요? 네, 그렇죠. 조금 이상하긴 해요. 네. 근데 진짜 무섭긴 해요. 일단은 이 여성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되게 무서웠었어요. 여성이 일단은 빨간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눈과 볼이 입이 뭐 치켜 올려져 가지고 어디 한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조수석에 있었고 되게 앉은 키가 굉장히 낮았다. 즉 앉은 키가 아니라 어디 뭐 그러니까 보통 사고가 나면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뭐 너무 잔인하긴 한데 네, 조금 잔혹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고가 났을 때 심하게 나는 경우에는 그 몸이 그렇게 온전치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반 정도 접힐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어, 2등분, 3등분, 혹은 뭐 이렇게 저렇게 색종이 접듯이 접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미리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눈은 뜨고, 네, 죽은 상태에서 눈을 뜨고 있으면 시야가 이제 한 곳에 고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슬님께서는 운전석의 남자가 잘생겼나 궁금해진다고. 그래요? 어떻게 뭐 같이 한번 드라이브 한번 하실래요? 그래요, 뭐 드라이브 한번 해보세요. 네. 허현무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번영님 아버지께서 버스 일을 하시다가 귀신 보신 적 있으시다고. 그렇죠. 이제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귀신 보신다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뭐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브레이크 고장나게 만들고 죽인 건가? 그쵸, 이제 사실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먼저 죽여놓고 나서 뭐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뒤짐다거나.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빠른 시간에 그 남자가 없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돼요. 용찬님께서 방금 회원님의 동영상을 공유하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세요. 뭐 고맙습니다. 공유 안 하셔도 되는데 뭐 굳이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고마워요. 유해님께서는 너무 상상이 돼가지고 징그러 죽겠다고. 보험 사기 범죄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어쨌든 뭐 죽은 상태였겠죠. 그 여자가 죽은 상태에서 뭐 사고를 내서 사고를 위장한 사고로 뭐 네, 뭐 사기를 쳤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무서운 거는 확실하죠. 도대체 후자도 그렇고 전자도 그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도 되게 심령현상 치고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후자도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기 범죄로 생각을 했을 때도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돈 때문에, 특히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더 무섭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다고. 대단하죠. 아, 잘못 눌렀네요. 공유하기 잘못 눌렀어요. 용찬님께서. 는 페이크.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벌써 뭐 1시간 정도가 다 흘러갔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네. 어, 마지막 이야기는 이것도 무섭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예요. 네, 그거는 확실한데, 어, 뭐 재밌습니다, 이것도. 네, 마지막 이야기 하기에는 좀 무섭고 재밌죠. 네, 제목은 빗소리입니다, 빗소리. 효과음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효과음이어봤자 뭐 빗소리밖에 없는데, 혹시나 이제 이어폰 끼고 들으시는 분들은, 에이, 뭐 하는 짓거리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또
효과음 넣으면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빗소리 괜찮잖아요, 그쵸? 빗소리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자고 있으면 막 물방울 막 툭툭툭 떨어지는 그 소리에 장단 맞춰서 자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안 그러시나 봐요? 빗소리 좋고 눈 밟는 그 뽀드득 뽀드득 하는 소리도 좋고 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막 이렇게 수목원 같은 데 걸어 다니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냄새도 좋고 마치 그 뭐라 해야 되까 내 폐가 조금 정화된다는 그런 느낌. 내 정신과 집에서 빗소리 듣는 게 낙이에요. 재은님 그래요? 그쵸? 빗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쵸? 오주남님께서 효과음 너무 좋아요. 아, 재은님은 주무실 때 빗소리 켜고 주무세요? 자, 그러면 요번 마지막 이야기를 네 끝으로 재은님 이제 재워드려야겠다. 여이슬님께서 그건 좋은데 무서운 이야기가 따라온다고. 그래요. 뭐 아니 무섭긴 해요. 네, 마지막 이야기가 항상 무섭고 하니까 네, 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빗소리. 근데 가끔은 이제 뭐 지금 뭐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운전을 맨 처음에 면허증을 따고 나서 뭐 차가 있던 혹은 렌트를 하던 간에 자동차가 생기면은 꼭 한 번쯤은 드라이브를 하게 되죠. 특히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그것도 뭐 친구들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연인들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겠죠. 특히 뭐 남양주나 양평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로 네,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꿀팁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드라이브를 다닐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많이 탄 이유가 보통 이제 흉가 방송이나 무서운 네, 장소들 찾아간다던가 물론 뭐 방송 안 하는 경우도 많이 간 적이 있죠.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많이 차를 몰고 가는데 이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 굉장히 무섭다고 유명했던 그 터널을 갔던 사람의 이야기고 그 터널을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네, 그거에 관한 이야기고 아마 뭐 듣기에 재밌을 겁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서워요. 흐하하 흐하. 너무 기분 좋다고 또 희망의 고문 소리를 내시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빗소리 4분 30초 정도 되고요. 뭐 재밌습니다. 그렇게 짧지도 않고 하니까. 네, 바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이야기. 네, 제목 빗소리 갑니다. 빗소리. 그날 밤은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흉가 앞에서 차를 대고 잠시 기다린다. 영감 따위는 없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기분 나쁘다. 무서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걸까? 우리는 잠시 멈췄다가 서서히 터널 안으로 들어섰다. 이런 체험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두근두근거리는 기묘한 느낌이었다. 친구들도 마치 놀이동산에 놀러온 아이처럼 눈빛을 빛내고 있었다. 그다지 외딴 곳은 아니었지만 다른 차는 보이지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꽤 느린 속도로 나아갔다.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지만 귀신이 나온다는 그 터널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터널 끝까지 나와버렸다. 터널 벽을 관찰하던 친구들도 딱히 이상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번 더 가보자는 제안이 나왔고 모두가 찬성했다. 나는 차를 터널 구석에서 유턴했다. 이번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 우리는 비교적 한가했기 때문에 몇 번이고 왕복해보기로 했다. 비가 더욱 강해진 것인지 빗방울이 차를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시끄러워졌다. 서너 번 정도 왕복했을까. 친구 중 한 명이 야, 이제 돌아가자 라고 말했다. 딱히 이상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질려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왠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터널 출구가 보이는 곳에서 일단 차를 세우고 뒤쪽의 친구를 돌아보았다. 돌아가자고 말했던 녀석은 어깨를 움츠리고 덜덜 떨고 있었다. 야, 왜 그래? 뭐 봤어? 라고 물었지만, 야, 됐고 빨리 여기서 나가자 라는 말뿐이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본넷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했다. 어쨌거나 우리는 터널을 나와 쉴만한 곳을 찾기로 했다.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도로변의 패밀리 레스토랑에 도착해서였다. 여름인데도 덜덜 떨고 있었던 그 친구 녀석도 간신히 안정을 찾은 듯 했다. 야, 이제 괜찮아? 도대체 왜 그랬어? 너 그거 안 들렸어? 그거 못 들었어? 친구는 의아하다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 같은 게 들렸나? 난 전혀 못 들었는데. 들렸잖아! 갑자기 그 녀석이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랐다. 아무래도 한밤중이다 보니 패밀리 레스토랑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깜짝 놀라서 우리 쪽을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그 녀석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뭐가 들렸다는 거야? 좀 제대로 말해봐. 조금 친구가 부끄럽기도 해서 나는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잠시 무거운 침묵 뒤에 친구가 입을 열었다. 비 말이야, 비. 우리는 계속 터널 안에 있었잖아. 어째서 빗소리가 차 바로 위에서 들리는 건데? 그랬다. 터널 안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자, 마지막 이야기. 어우, 강렬하죠? 특히 마지막이 조금 강렬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들었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빗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두드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람이 감각이 좀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겠죠. 그 중에 한 명은 그걸 알아차렸던 거고. 그러니까 터널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빗소리가 나냔 말이죠. 근데 확실한 것은 본넷이나 그 위에 천장을 강하게 두드리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세기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 차 위에 이것저것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귀신이겠죠? 그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차를 두두두두두 두드렸다.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왜 무서운 이야기들은 꼭 터널에 있잖아요. 그쵸? 터널. 터널. 아, 저도 사실 터널 지나다닐 때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도대체 무슨 귀신이 있을까? 혹은 이 안은 굉장히 음침하고 또 귀신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쵸? 헤라님께서 맞추셨네요. 빙고. 재은님께서 들으시면서 이상하다 싶긴 했어요. 빗소리가 들린다길래. 어우, 난 진짜 막. 어우, 종필님 얘기하는 거 봐. 차에 붙어서 두드리나? 상상되지 않으세요? 막 두들겨가지고. 야, 거기서 이제 창문 열면 이제 들어오는 거지, 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패밀리로 레스토랑 같이 가가지고. 그렇죠. 자, 어쨌든 오늘도 마지막 이야기가 끝났고, 또 수요일에 공포 라디오가 끝을, 네, 낼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하면은, 네, 세네 분 나가신다고 했죠? 절대 변하지 않아요. 당연히 마지막 이야기가 있죠. 아, 솔직히 빗소리가 무섭진 않잖아요, 그쵸? 아,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따로 있죠.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마지막에 무서운 이야기를 틀어놓는 이유가 마지막 이야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렬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잔인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조금 성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매니아, 공포 라디오 매니아가 아니면은 듣기 좀 불편한 혹은 거북한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강렬하긴 해요.
네, 오늘 마지막 이야기 앵콜. 제목은 다진 고기입니다. 고기 제목만 들어도 조금 좀 예측이 가지 않습니까? 다진 고기. 고기를 다졌다. 보통 이제 공포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께 뭐 다진 고기라고 하면은 뭐 사람 고기인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늘은 조금 다를 겁니다. 귀신도 귀신이지만 영화 터널을 보고 다른 종류의 공포가 들었어요. 터널 진짜 무섭죠. 아, 참. 저는 요즘 그 세월호 인양되는 거 보고 참 안타깝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새로운 공포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꺼낼 거면 왜 3년, 3년을 기다렸나. 그래요, 참.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제 5월에 장미 대선 때 조금, 네. 여러분 다 투표하시죠? 투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투표 안 하신다고 하면 진짜 그건 무섭습니다. 다짐 고기 얌얌, 다짐 육. 제목부터가 범상치가 않아요. 제목부터가 수상해요. 2분 30초짜리예요.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 대신 조금 강렬해요. 자, 다들 앵콜 들려달라고 댓글을 많이 쓰시네요. 네. 가희님 선관이 기자예요? 진짜요? 와우. 선관이 기자면은 입김 무지하게 쓸 텐데. 출입처가 선관이면은 괜찮죠. 근데 뭐 어디 저기 신문사에 소속돼 계시는 건가요? 번영님은 투표 못 하시죠? 15살인데 어떻게 투표를 해요? 다음에 네 해요 꼭. 유골이 나와야 될 텐데요. 그쵸? 아, 그냥 대외 활동으로요? 요래저래? 그럼요. 뭐 이런저런 일 하면 좋죠. 자, 짧고 굵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앨리스님.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이야기 들어보죠. 2분 30초짜리. 재밌을 겁니다. 이거 되게, 어, 솔직히 뭐, 실화와 같지는 않아요. 실화와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재밌죠. 네. 마지막 이야기, 다진 고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다진 고기. 슈퍼에서 일하던 T씨는 매일 늦게까지 남아 잔업을 하곤 했다. 딱히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T씨는 5시부터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Y씨를 좋아했다. 그녀는 어째서인지 이런 싼 시급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의 미인이었다. 딱 봤을 때도 아름답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지만 무척이나 귀여운 얼굴이었다. 거기다가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돌아온 싱글이었다. T씨는 매일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잔뜩 쇼핑을 했다. 그리고 Y씨가 있는 계산대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두 사람의 사이는 꽤나 좋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Y씨는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일을 그만둬 버렸다. T씨는 대단히 우울한 모습이었다. 더 이상 늦게까지 일을 할 이유도 없어졌고 의욕도 사라졌다. 그리고 T씨가 일을 그만두려고 마음먹은 그날, Y씨가 언제나 서있던 계산대에는 웬 남자 점원이 서있었다. 눈에는 어렴풋이 핏발이 서있었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사람이었다. 보통은 계산대에 있는 직원의 얼굴 따위는 잘 보지 않지만 그 기분 나쁜 얼굴에 압도당해서 T씨는 무심코 눈을 돌려버렸다. T씨가 샀던 15,000원짜리 다진 고기팩을 보면서 그 남자는 누렇게 색이 변한 이를 내밀고 웃고 있었다. Y는 당신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답례가 될 것 같아요. 다진 고기팩 속에는 작은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다진 고기 듣고 오셨습니다. 어, 뭐 아마 이건 따로 해석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워낙에 쉬운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YC랑 TC 서로를 되게 좋아했던 사이였죠. 특히 YC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런 데서 왜 일을 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남자 점원이 다진 고기팩을 줬는데 그 다진 고기팩 안에 반지가 들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아무래도 그 남자 점원도 이 Y씨를 좋아했던 거겠죠. 근데 TC랑 사이가 좋다 보니까 네, 그 Y씨를 잡아다가 죽였겠죠. 죽이고 어떤 부위를 다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팩에 들어갈 만한 고기를 다져 놓은 다음에 그거를 TC에게 줍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치정이겠죠. 그러니까 사랑 연인 뭐 이거에 관련한 뭐라 해야 될까 생각이 좀 어긋난 빗나가 버린 뭐 사랑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잔혹스러운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시기가 나고 뭐 질투가 난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네. 그 답례가 금반지라고요? 고기 다시다가 반지가 섞였나 봐요. 그러겠죠. 반지가 섞였겠죠. 그러니까 뭐 금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서로 계속해서 TC랑 YC가 좀 부러웠겠죠. 그리고 뭐 이빨이 누렇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좀 광대뼈도 튀어나와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못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못난 사랑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마무리하기는 괜찮죠. 네. 유희애님께서 대단하고만 아주 대단해 라고 저기 그 점원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도 다져준 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종필님께서 우리 JP님께서 킹메이커 담 Y를 죽여서 다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게 다졌나 봐요. 자, 어쨌든 오늘 이야기 이렇게 총 6개 들어봤고요.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남짓 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이랑 뭐 많은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저도 항상 이렇게 그 라디오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하기 전에도 굉장히 들떠 있고 물론 어디 가서 제가 방송한다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죠. 이제 그렇게 좋게 쳐다보지는 않으니까. 집에서 막 기다려집니다. 막, 오늘 막 무슨 얘기하지? 어떤 모함을 한번 해볼까?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까? 등등. 그리고 또 항상 들어와 주시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그에 대한 답례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나름의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네, 너무 좋았고요. 아마 내일 모레 금요일날 방송은 제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일날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게 확정이 내일 정도 될 것 같아서 그 약속이 확정이 되면은 제가 공지를 따로 한번 해볼게요. 네. 뭐 물론 생방송은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못 하더라도 유튜브에 영상 제가 매일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예전에 했던 것도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가희님. 네. 혜라님 오늘도 잘 들었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럼 내일 방송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사실 지금 몸살 기운 때문에 약 기운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그냥 침대에 누우면 잡니다. 오늘은 악몽, 가위 없어. 바로 잡니다. 남앙식님, 즐겁게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셔서. 재은님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주남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주나 혹은 내일 모레 네, 새로운 이야기로 또 다른 네, 즐거운 추억, 기억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고요. 네, 이제 봄도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너무 집에만 이렇게 콕콕 박혀 계시지 마시고 꽃도 보러 다니고 꽃이 싫으면 맛있는 거라도 드시러 다니시고 그게 싫으면 문화생활이라도 하시고 그게 싫으면 공포 라디오 들으시러 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 나리님께서 댓글 한 번도 안 다시다가 수고하셨죠요.
고맙습니다. 위에님 고마워요. 솔지님 고마워요. 굿바이 굿바이 굿굿바바바이. 네, 종훈님께서. 그래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주무시고요. 어, 즐거운 꿈 꾸시고 내일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편히 주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잘 자요. 캠 방송을 하면은 100명이 채 보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충격과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서 도대체 이 양반이 뭐 하는 사람인지. 화이트밴드 좋아요. 화이트밴. 아, 그래요? 화이트밴. 아, 뭔지 알아요. 화이트밴. 아, 근데 이제 약을 사러 갔더니 약국문이 벌써 닫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의점 가서 그 상비약 사서 먹었습니다. 300명 되면은 캠방 약속했잖아요. 300명은 너무 무리예요, 무리. 유튜브 1000명 찍으면은 넘어가고 못 찍으면 그냥 관두고 그러겠습니다. 한솔님,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가희님도 오셨고 인화님도 오셨고 강령술이 보고 싶으시다고요? 인화님, 저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강령술은 왜 우리 웬만하면 건들지 맙시다. 강령술은 진짜 무서워요, 정말로. 저도 몇 번 해봤지만은 그렇게 썩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 뭔가 좀 뭐라 해야 될까, 내 수명이 깎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래요. 거짓말쟁이. 아니 간단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냥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지 말라 그래도 제가, 사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300명이 되더라도 제가 컴퓨터를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 근래. 라디오 솔직히 많이 보지 않아요. 그래도 꾸준히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라이브 생방송이 아니더라도.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거의 넘어오지 않았고요. 네, 오시라고 해도 절대 오지 않더라고요. 요 근래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몸살이 나가지고 죽겠습니다. 죽겠어. 몸살이 나서 낫질 않아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제보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우리 김상현님께서 보내주신 제보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앵콜까지 합쳐서 네 개 정도, 네, 들어볼 것 같습니다. 기묘한 이야기들이랑 도시괴담 그리고 실화를 섞어서, 네,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라디오인가요? 선곡 신청해요. 그럼요. 네. 금요일 날은 공포스럽게 황병기의 미궁을 추천해 봅니다. 미궁 들으면 아마 자지러질 텐데, 특히 그 끝부분에 아르르르르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자, 어쨌든 뭐 이런저런 노래도 좋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좋고,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네, 공포 라디오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 같이 이야기들 나누어 보고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날은 따뜻해졌는데 어찌 몸살이 걸려가지고 지금 죽을 맛입니다. 거의 타이레놀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것 같아요. 아주 몽롱해서. 그렇습니다. 자, 아, 요즘 유튜브도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독자들이 늘긴 늘더라고요. 벌써 200명이 넘었죠? 220명 가까이 되는데 한 1000명 정도 넘으면은 진짜로 유튜브만 해서 뭐 캠방송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왜 1000명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아마 그 1000명 중에, 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벌써 66화가 되었고 한 주의 중간이 왔습니다. 수요일이죠. 오늘 보니까는 들어오신 분들이 또 모략질을 하시네요. 모함.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럼 오늘 여러분 모함으로 방송 주제를 한번, 네, 설정해 보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들어오신 그
도현님, 그리고 주희애님, 상령님, 혜라님, 지연님, 종우님, 은영님, 환님 반갑습니다. 노래 제목이 뭔가요? 노래 제목은 구윤회라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너라는 그룹이죠. 네, 거기에 속해 있는 멤버일 텐데 제목이 메리미입니다.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는 갑자기 듣다 보니까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근데 또 그걸 가지고 어 엠교수 결혼설이 돌고 있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하나요? 일단 학교 졸업부터 해야죠. 그래요. 진짜 결혼해요? 절절 축하드려요. 아이 무슨 결혼을 합니까? 저는 공포학과 결혼할 겁니다. 네. 선곡을 잘 못하셔서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선곡을 해드릴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노래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다음 방송부터 네 여러분들 원하시는 노래로 한번 틀어볼게요. 네 그래요. 자 어쨌든 오늘도 어김없이 공포 라디오는 진행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근데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눌러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위한 방송 그리고 페이스북을 위한 방송을 동시 송출을 하려고 해요. 네, 동시 송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컴퓨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 견적을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는데 한 8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찌꾸루 게임, 공포 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돌려버리면은 싱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마나 이유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못하고 있고요. 할 게임이야 뭐라게 많죠. 조성인님께서 1000명 되면은 2000명, 2000명 되면 3000명 구라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제학 원론보다 무서운 게 없을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경제 원론이요? 저 그거 D제로 받았는데 재수강도 C제로 받았습니다. 교수님 이름이 이덕호였는데 아씨 아유 욕할 뻔했네. 네. 지금 유튜브 넘어가요. 지금 넘어간다고요? 그래요. 구독 누르실 분들은 누르시고 아니신 분들은 아니시면 되죠.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되기 전에 100화 끝날 것 같아요. 100화 끝나면은 101화 하면 되죠. 그리고 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래동화, 전래설화, 그리고 귀신에 관해서, 미스테리에 관해서 1시간 정도 이야기해보는. 맨날 우리가 무서운 이야기들만 모아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니까는, 물론 이것도 재밌지만은 또, 새로운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한번 알아보고 만들어보고 있어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에리님 옛날에 짝사랑이 덕후였어요? 그래요. 전래동안 전래 재밌겠다 라고 주혜님께서 또 욕하고 싶은데 욕은 못하니까 네 그래요. 서론인이 너무 길었죠.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김상현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고요. 이거 되게 무섭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치고는 꽤나 무서운 거고요. 이야기 실화라고 하니까 네, 진짜 실화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조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약 3분짜리고 네, 재밌을 겁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해보고 네, 이야기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이 이야기는 공포학도 김상현님께서 제보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군대 후임이 말해주었던 실화입니다. 늦은 밤,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집이 주택가면서 정류장이 꽤나 멀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 노래를 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걷다 보니
앞에 빨간 원피스에 빨간 구두를 신고 걸어가는 뒤태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틀고 다니면 민폐일까 싶어서 노래를 끄고 옆을 지나쳤습니다.